수십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러니. 주인공이 작품 안에서 의도하는 방향이 있겠죠. 그걸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주로 그 방향이 원치 않는, 어쩌면 좀 위험한 커다란 이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인공은 눈을 감아버리는 선택을 할 테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 또 해야만 하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클리셰도 많잖아요. 친한 친구의 짝사랑을 이뤄주기 위해서 편지를 대신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편지를 받는 여학생은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사랑해 버립니다. 편지 전달자 역시 그게 싫지 않죠. 그러나 편지의 전달자와 편지의 주인공은 서로 중마고인 상황, 뭐 이런 것들. 웹툰 중에서는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 적외도 인간, 보기 드문 정말 잘 만든 웹툰 드라마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행본 안 나오나? 단행본 나오면 무조건 살 텐데. 자, 두 번째, 장소의 의인화. 특정 장소를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형식. 원피스의 고잉 메리호도 대표적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과 처음 만난 달동네 포장마차라거나, 조금 서정적으로 가보자면 병상에 누워서 늘 바라보던 창밖 어떤 풍경, 혹은 특정 신호등, 혹은 어느 도시의 랜드마크, 그 공간을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 혹은 함께 보낸 시간, 추억, 이런 걸 은유시켜주는 공간, 이런 게 작품의 깊이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세 번째는 결핍의 외연화. 예를 들어 인간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핍이 어떻게 외연화가 될까? 수직강박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버려질 수 없다는 무의식의 발현이겠죠. 아니면 결코 배신하지 않는 식물이나 이런 반려동물에게 집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아주 과도하게 자신을 치장하는 그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나를 봐줘, 나 이렇게 대단해, 나 버리지 마 라는 무언의 절박함, 일종의 안쓰러움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통제력의 결핍, 이런 것도 들 수 있겠습니다. 코비드19,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혼, 혹은 특정 재난, 이런 걸 겪으면 결핍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무의식을 통해 드러나겠죠. 물건을 질서정연하게 놓아두어야만 하는 강박이 생길 수도 있을 테고요. 왜냐하면 흐트러진 물건들을 볼 때마다 내 삶이 다시 통제 불가능한 어떤 방향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은 불편함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거식증에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건 먹는 거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다룬 책은 트라우마 사전, 그 시리즈 책들을 보면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죠.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의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작품 안에 이런 게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산만해질 수 있어서 중요한 인물 한두 명, 한두 개의 사건 정도, 요 정도에만 집중을 시켜서 마련을 해주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즐거운 창작 되세요. 감사합니다.